AI 데이터 센터 5년 동안 지으려면 원전이 53기가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정도 3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막 CXL 얘기를 많이 하는데 CXL이 전체 뭐 삼성전자나 뭐 개발이 된다고 해도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뭐 2-3%도 안 될 거니까. 물론 CXL 관련된 뭐 엑시콘 관련 회사가 그 실제 뭐 그 퀄테스트 한 것도 있어서 막 주가 급등하고 하기는 했는데, 저는 결국은 HBM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HBM 3E 지금 6세대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본격화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버전 7세대 HBM4가 나온다고 하니까 HBM 관련된 밸류체인이 향후 앞으로 1-2년은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HBM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 뭐 개별 종목으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계속 최첨단 미세화 공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최첨단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세정, 그 다음에 CMP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웨이퍼 표면을 울퉁불퉁한 걸 평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목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세화 공정 되면 점점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 웨이퍼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로 선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울퉁불퉁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온 주입도 해야 되고, 포토 이거 빛도 쏴서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식각 불필요한 부분도 잘라내야 되고, 이 공정이 더 작은 칩 안에 많이 나오면, 공정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웨이퍼가 굉장히 그 많이 울퉁불퉁해지고 웨이퍼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럼 그 스크래치를 CMP라는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그러니까 웨이퍼를 아주 매끈하게 평탄화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런 공정, 웨이퍼를 아주 깨끗하게 만든 세정 공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세화되는 거는 조그만 웨이퍼에, 동그란 웨이퍼 안에 더 많은 칩을 더 오밀조밀하게 심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웨이퍼가 스크래치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탄화하고 깨끗하게 세정하는 게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낸드도 지금 200단을 넘어서 300단으로 쌓잖아요. 그럼 낸드하고 낸드 사이에 계속 그 웨이퍼 칩에 결함 생기는 것처럼 낸드에도 엄청나게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낸드와 낸드 사이에, 층과 층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평탄화하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CMP 공정이거든요. 그럼 CMP 공정이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 CMP 공정이 최근 들어서 KC텍이라는 회사가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지금 수급이 소리 소문 없이, KC텍 코미코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가 보면 기간 수급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13일 동안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럼 좋아져야 되잖아요. 실적이 올해 작년보다 대략 30% 이익 증가한 460억대, 내년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680억대, 내후년에 여기서 또 50% 증가한 900억대, 매출은 2,800억, 3,600억, 4,300억, 5,300억. 근데 PER 보면 내년 기준으로 포드 PER 13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올라와서 13배였지, 이게 지금 10배 미만이었다가 11배 정도였다가 지금 최근에 20% 올라온 거예요. 20% 올라왔어요. 근데 시총 보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재밌어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아니 이익은 예를 들어 내년 기준으로 680억 나는 이익 나는 회사인데 시총은 8,500억이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회사들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코미코 말씀드렸잖아요. 코미코라는 회사도 비슷해요. 8,900억이에요. 그래서 코미코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코미코는 올해 1,000억 가까이 이익이 납니다. 코미코가 먼저 선두주자를 치고 가서 더 주가가 훨씬 더
세게 더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코미코도 보면 아까 캐시텍 얼마였죠? PER 11배 정도 나왔잖아요. 이 회사도 12배예요.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HBM 관련주만 찾아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뭐 가온칩스 막 이런 회사들은 제주 반도체 이런 회사들 막 200% 넘게 올랐잖아요. 보시면 코미코나 캐시텍을 보면 가온칩스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성장성이 디자인 하우스가 좋다고 해도 자 가온칩스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면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9,900억 1조 시총인데요. 보시면 이익이 얼마죠? 81억이 올해 2배 이익 늘어났는데 81억이에요. 또 대표적인 회사가 제주 반도체가 있었잖아요.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업체 7천억. 얘는 그래도 많이 주가가 내려왔어요. 7,300억인데 이익 보시면 올해 1분기에 48억이니까 곱하기 4하면 대략 170억이죠. 그럼 170억짜리가 7천억이고 아까 보세요. 캐시텍 같은 회사는 500억이잖아요. 이익이 3배 늘어나는데 9천억, 8천억이에요. 그럼 어느 게 싼 거죠? 압도적으로 캐시텍이나 코미코가 싼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계속 미세공정, 최첨단 공정. 그리고 요새 패키징 쪽이 하이브리드로 가잖아요. 그럼 웨이퍼 풀면 엄청 더 손상을 많이 입혀요. 그러면 평탄화 과정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필수 공정이다. 근데 이 캐시텍도 그렇고 코미코도 그렇고 다 이쪽만 포커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파운드리를 제외한 이 메모리 반도체에만 돼 있는데 지금 비메모리 쪽도 당연히 이런 세종 공정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아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뭐 캐시텍도 그렇고 코미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이 파운드리 쪽 매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저는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웃긴 게 원전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석유랑 가스 나온다고 해서 박살났는데 그 석유랑 가스 나와서 그거 상용화 된다 쳐요. 그게 2032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원전은 다 지어지고 남을 거고 원전의 포커스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입니다. 해외. 근데 우리나라 원전이 기술력 가격 경쟁을 모두 월등해서 지금 프랑스랑 경쟁하고 있는데 체코 30조짜리 수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유럽에서 안전 인증 같은 거는 프랑스 지금 경쟁사 전력청이 월등히 유리한. 프랑스는 이미 원전 관련해서 다양한 유럽 국가 내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거고. 그래서 원전이 글로벌로 모멘텀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수혜가 늘어날 건데 심지어 다행히 그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중에 무탄소 하나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 빅테크 거 5년 동안 지으려면 원전이 53기가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정도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게 적은 거고 최근에 인공지능 요거 데이터 보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량이 260 테라와트시. 그러니까 전체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소비량의 6%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미 데이터 센터 또는 AI 반도체의 수익성을 결정할 핵심은 전력이라고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 부사장도 밝혔지만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로 3일에 1개씩 생긴다고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그럼 이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려면 신재생이 사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신재생은 날씨에 따라 전력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가동돼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관련돼서는 아주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아주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고 품질도 굉장히 정밀한 관리가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방사능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생산 설비, 인력 충원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회사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당연히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신재생이 커버 못하는 전력의 부족 부분을 원전이 커버를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전이 탈탄소, 친환경, 그다음에 AI 데이터의 부족한 전력을 수급하는 거를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대안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 정부도 연간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 요새 엄청 뜨는데 그거 개발하는데 4천억 이상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전체 원전에 대한 거는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이 초안을 올해 발표하고요. 내년에 원전 관련된 정책 펀드를 또 만듭니다. 지원해 주려고. 그리고 전체 국내 원전 업계 예산 지원을 2조 이상 늘리라고 했거든요. 왜 전 정부에서 뭐 친환경 한다고 해서 원전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윤 정부에서 열심히 복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윤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글로벌로 지금 원전을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그룹사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요.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값이 연평균 목표 성장률은 30%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형 원전 아까 말씀드린 SMR 글로벌로 개발하는 회사만 70개에서 거의 100개 가까이 되고요. 아마 소형 원전 시장은 2035년 기준으로 85기, 2050년 기준으로는 4,000기까지 성장한다고 하니까 2030년 기준으로 향후 6년 동안 630조까지 시장이니까 거의 2차 전지 80% 정도 해당되는 시장까지 커질 거로 봐요. 그리고 아까 전력기기 말씀 주셨는데 전력기기는 AI 데이터 수요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노후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된 교체 수요가 미국과 유럽이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미국과 유럽 최근에 히타치란 그러니까 글로벌 탑급이니까 탑급의 전력기기 이 히타치 지멘스가 뭐라고 했냐면 히타치가 특히 우리 무리하게 증설 안 해. 수주 물량 다 확보한 다음에 캐펙스 진행할 거야. HD 현대 일렉트릭이 말한 게 아니고 글로벌 탑급인 히타치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까봤더니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히타치랑 지멘스도 다 서프라이즈 나온 거야. 글로벌로 전체적인 AI 데이터 센터는 일종의 덤이고 전체적인 그 교체 수요가 다 터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작년부터 스타트를 끊었고 제2의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지금 신규 교체 수요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그리드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 에너지원이 그리드로 바뀌면서 유럽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드 세부 정책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지속되면 이 그리드 때문에 전력기기 수요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인데 전력기기도 공급을 안 늘리는 거예요. 히타치도 안 늘리고 지멘스도 안 늘리고 GE도 안 늘리니까 가격이 계속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전력기기 관련된 가격 지표가 PPI인데 전력기기 PPI가 계속 최대치를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안 늘어나요. 근데 미국은 변압기도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리쇼어링 강조하죠. 근데 이미 HD 현대 일렉트릭이 진짜 잘한 게 2011년에 가서 미국의 변압기 공장 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변압기 매출 비중이 제일 비싼 초대형 고압 변압기를 HD 현대 일렉트릭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근데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같이 수혜는 받는데 왜 HD 현대 일렉트릭만 압도적으로 더 가냐? HD 현대 일렉트릭은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공장이 없어요, 미국에. 효성중공업은 일본의 미쯔비시 공장을 사서 그걸 개조한 거니까 당연히 원천 공장을 갖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다른 거고 매출 비중에서도 초대형 고압 변압기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리고 미국 매출 비중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큰 거고. 그래서 고압 변압기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교체 수요, 그다음에 신규 수요. 근데 그게 미국만 터진 게 아니고 유럽 터지고 지금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신규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쪽도 막 50%씩 매출이 성장하는데 그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수익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라고 하니까
전력을 공급받는 일부 업체한테 계속 그 일종의 독과점 수혜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 수주 잔고가 40%,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만 전체 수주 잔고, 그러니까 3사 포함이에요. HD현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3사 포함 수주 잔고가 40% 달성했으니까 벌써 2030년 것까지 변압기는 물량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호황이니까. 그러면 아까 엔비디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 기대값 엄청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기대값만큼 실적이 올라오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봤더니 영업이익이 5,300억 올해 예상되고요. 내년에 6,500억, 내후년에 7,700억. 그러니까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25배, 20배인데 그럼 국내 업체들이 막 2차 전지,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는 글로벌 양극재 예를 들어 뭐 유미코아라든지 뭐 중국 업체들 이런 데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냥 글로벌 업체 뭐 히타치나 GE나 지멘스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PPI 지표, 그러니까 변압기 가격 올라가는 지표 그거 떨어지는지 여부랑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투자가 상당히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얘네 그러니까 연간 말고 분기 실적 꺾이는 거 보시면 굉장히 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진입 관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뭐 LS가 됐든 효성중공업이 됐든 가는 놈이 더 간다 맞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업종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잖아요. 그쪽으로 하는 게 이건 가진 자들의 몫인 것 같고 수출 데이터 좋아지는 쪽 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훨씬 편안하시지 않을까. 근데 상황은 계속 좋을 거고 최소한 이게 2년 이상은 저는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면 수주 잔고 쌓아놓은 게 2029년 8년까지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계속 실적으로.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쪽에서 알짜 회사는 그 원자력의 주기기, 메인 기기 하는 회사는 압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싹쓸이고요. 그 메인 기기 옆에 보조 기기라고 있습니다. 뭐 대형 그러니까 HRSG라고 해가지고 그 초대형 일종의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페어레스 보일러 이런 쪽에 상당한 글로벌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BHI가 있습니다. BHI가 보조기기 쪽은 싹쓸이입니다. 근데 BHI가 그 원전 비중도 있지만 복합 화력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발전 설비 쪽에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BHI가 좋아지려면 다른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사실 같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에 그래도 수혜를 받아서 매출이 뭐 4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 영업이익이 뭐 231억, 216억, 294억, 300억 이렇게 늘어나는 사이즈니까 굳이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봐야 될 거는 저는 뭐 너무 작은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뭐 우진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우진엔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사실 BHI도 3,300억 좀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랑 그거에 보조할 만한 어떤 그 기술에 대한 난이도, 진입장벽이나 중요도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그래도 뭐 한 종목 꼽자면 BHI 정도가 좀 관심 있게 공부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KC텍, 코미코가 주가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뭐 시총 대비 이익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래서 더 그쪽이 좀 구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장비단에는 지금 HPSP가 주가가 좀 찌글찌글한데 이거 아직 소송 결과가 안 나왔어요. 소송 결과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올해만 해도 영업이 거의 1,000억 사이즈거든요. 내년에 1,700억, 2022년 기준 2,000억 사이즈니까 ST 그거 특허 소송 만약에 ST가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ST가 다 이긴다 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독점을 깨려면 최소 2년 이상 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엔지니어 입장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신규 장비 ST를 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 ST가 얼마나 HPSP의 이 고압 수소 어닝 장비가
그 온도 범위도 다르고요. 압의 범위도 사실 달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장비단에서는 여전히 HPSP가 내년 기준으로 PER 23배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 100배 넘는 거 아시죠? 한미반도체가 아마 100배일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이익이 엄청 개선됩니다. 그래서 장비단에서는 한미반도체 내년 PER 보면 많이 싸져요. 내년에 뭐 이익이 3,500억 이상 난다고 하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50배까지 떨어지네요. 네. 뭐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기술 독점력을 프리미엄 감안해주면 뭐 내년 PER 기준으로 하면 엄청 비싸다고 할 건 아닌데 시총이 지금 보세요. 15조잖아요. HPSP 3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HPSP가 장비단에서는 뭐 탑픽으로 꼽을만 할 거고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EST 특허 소송 관련된 게 계속 주가를 눌렀는데 이 불확실성이 끝나면 결국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비단에서는 HPSP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 소재단에서는 아까 같은 K시텍이나 코미커 같은 이 세정이라든지 이 CMP 이쪽이 굉장히 그냥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VT가 사람들의 기대값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외국인이 확실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분율이 뭐 불과 과거에 보면은 뭐 4%대에서 지금 10%까지 올라왔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땡겼고 기관 수급보다 외국인 수급으로 땡긴 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시가총액 1조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매출하고 이익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왔지만 내년에 이제 올해 영업이익 1,000억대 내년에 1,400억대 내후년에 1,900억대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PER은 여전히 20배 미만인 거죠. 올해 기준으로도 17배 수준이니까. 그럼 화장품 전체 평균이 다른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아이패밀리 SC가 대략 PER 18배 그죠? 그다음에 클리오가 대략 18배.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돼요. 또 뭐 있을까요? CNC 인터가 대략 CNC 인터는 19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경쟁사보다 주가 올랐지만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 거죠. VT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자 외국인이 이 미친 듯이 산 가격대가 3만 원 이상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익의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도 빠질 텐데 아직은 이익의 성장률이 계속 50%씩 올라가는 국면이 뭐 2차 전지처럼 뭐 AI 반도체처럼 이익이 성장하는데 신규 관점은 절대 아니지만 갖고 계신 분 입장은 뭐 사실은 아직 그런 거고 이 VT의 아시죠? 이 리들샷이 다이소에서는 일종의 테스트한 거고 올리브영 품절 대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가면 리들샷만 보는데 심지어 리들샷 전문 매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매대도 생길 거예요. 근데 리들샷을 따라하는 가짜 제품도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가짜 제품 생길 때까지 시장이 더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스타트 끊었고 이제 얘네도 북미 유럽 진출할 건데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진출하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품절 대란이 글로벌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리들샷에 대한 후기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후기가.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효과에 대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400억대, 1000억대, 18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신규 관점은 아니지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수익 많이 나신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기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출도 글로벌로 지역 다변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건 사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원전 같은 거는 글로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고 2차 전지도 글로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고 그래서 정부 정책 글로벌 수출 다변화 요걸 가장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좋아지려고 하는 업종이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모멘텀으로 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유니드라는 회사가 그렇고 그 회사가 다른 아이템이나 제품이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으면 저는 그런 회사들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서비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요새 핫한 SNS 인스타에 보시면 요새 뜨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뜨나 했더니 SNS에서 이미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엔터에 지금 요새 핫한 거 뭐죠? 뉴진스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뉴진스 관련돼서 이슈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죠. 그 민희진 대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그럼 이제 날씨 좋아지면 공연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민희진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엔터 관련돼서 무슨 뭐 음반 사재기 논란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박살났는데 저는 엔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거든요. 엔터 동남아시아 일본만 생각하는데 북미하고 유럽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엔터가 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용기기도 좋아져요. 미용기기도 수출 데이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미용, 엔터, 식품까지 K컬처, K푸드, K에스테틱 다 이쪽 수출 모멘텀 결합되는 것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 대표 기업하면 시총 가장 큰 게 압도적으로 클래시스인데 이 생애 주기에 따라 피부 재생하는 최적의 사이클이 28일이래요. 근데 그 28일이 딱 넘어가는 시기가 30대거든요. 생각보다 피부의 생애 최적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부터 60대까지 엄청나게 이 피부 관리하는 층이 두터워졌는데 요새는 뭐 20대도 엄청나게 피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거의 70대라고 보면 되는데 국내 피부 미용의 강점이 이 두터워진 피부 재생 사이클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리프팅하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그 피부 리프팅은 에너지 기반으로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클래시스가 하는 하이프가 뭐냐면 초음파로 피부를 수축시켜서 피부를 탄력시키는 거거든요. 전국 3,000개 이상의 지금 그 클래시스의 슈링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가. 그러니까 슈링크 전에는 써마지나 슈링크의 강력한 경쟁자 울세라는 너무 아프고 너무 비싸서 그 아주 가성비 버전 나온 게 슈링크 유니버스가 폭발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막 브라질에서 엄청 팔리고 미국 진출했고 유럽에서 팔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팔리고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그 슈링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재미난 회사가 이 비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그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비올의 이 실퍼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프 그 초음파 고집속 초음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냥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안에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피부가 타이트해지는 매끈해지는 효과를 내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비올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PDRN 기술을 이용해서 피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내는 또는 그 연어의 정자세포에서 이 연골 재생, 무릎의 질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PDRN을 제품으로 하는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다 글로벌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팔면 그 장비가 사용 기간이 뭐 보통 10년 이상 쓰죠. 근데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를 팔고 그 장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장비에 들어가는 뭐 팁이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모품으로 3개월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무상으로 줍니다. 홍보 기간 동안. 근데 그 유상 기간이 끝나면 바로 유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1년 정도 장비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 뒤로부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소모품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소모품이 장비를 팔면 대략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40%에서 50% 정도 마진을 남긴다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거의 60% 이상 되니까 장비 처음에 한번 세팅을 1년 동안 깔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무상으로 주고 그 무상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안정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모품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죠. 마진율이 거의 55%가 넘는 고마진이. 그래서 상당히 소모품 매출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러면 클래시스는 이미 브라질과
태국과 뭐 중국에서 이미 장비를 깔아놨으니까 이제는 소모품 매출만 나갈 시기인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유상으로 나가는 소모품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폭증했던 이유가 무상 소모품이 끝나고 지금 유상으로 다 전환된 케이스인 거고요. 그 밑단의 회사들 원텍이라든지 뭐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직까지 클래시스만큼 50% 클래시스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소모품이 52%를 차지했거든요. 그럼 제이시스나 원텍도 무상으로 소모품을 뿌린 시기에 있는 거고요. 이 회사들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다 유상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이 회사 원텍, 비올, 제이시스 메디컬 모두 유상 소모품이 나오는 순간부터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는 시기가 나올 거고 다 지금 그런 기간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클래시스를 예를 들면 태국에서 1년 동안 나는 매출을 1분기 만에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래시스는 이미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50%까지 소모품 비중이 올라왔지만 원텍도 그렇고 제이시스도 그렇고 비올도 그렇고 30%대예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소모품 매출이 60%까지 2배 이상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가장 돈 냄새 잘 맞는 선수들 중에 선수가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클래시스는 이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에 이미 넘어간 거고 최근에 루트로닉 인수됐고요. 한행컴퍼니가 이제 루트로닉 인수를 했고요. 탑3 중에 하나인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심지어 최근에 파마리서치 이슈가 있죠. 인수 기사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데 글로벌 시장 진입하는 초입 국면에 있는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마진이 좋은 사업성이 좋은 거라고 해서 사모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 엄청난 마진율입니다. 마진율. 클래시스만 50% 넘는 마진이 있는 게 아니고 비올도 50%가 넘고요. 파마리서치 뭐 거의 40% 되고요. 원텍, 제이시스 모두 30% 40%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진율이 쉽게 깨질 거냐? 전혀 깨질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결국은 해외 업체랑 계속 비교할 건데 써마지랑 비교할 거고 울세라랑 비교할 건데 가성비 측면에서 국내 업체를 마땅히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독점 구조를 상당 기간은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이제 해외 진출을 막 시작한 거고 다섯 번째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실은 경기랑 크게 영향을 안 타요. 그러니까 뭐 경기 나쁘다고 나 피부과 가서 그거 받을 거 안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피부 리프팅에 대한 수요가 초창기 이제 막 진입 피부 리프팅, 피부 재생 이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4년, 5년 전부터 시작돼서 피크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고령화, 초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진입이 하면서 소위 말한 피부 미용, 그 뷰티, 아름답게 예쁘게 늙는 거에 대한 내 몸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 피부 미용 쪽도 상당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 미용에 대한 쓰는 돈은 아끼지 아까 경기도 안 타는 영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봤을 때는 장기 성장성이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국내가 제일 까다로운데 국내 병원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클래시스 포함해서 원텍 비올이 글로벌로 이 미용 의료기기 때문에 안전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인증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은 나라에서 안전인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이 뭐 노령화라는 거, 경기 사이클을 안 탄다는 거, 그다음에 엄청난 마진, 높은 영업 마진을 한다는 거, 글로벌 지역 다변화 이제 시작 중인 거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출 늘어나는 것만큼 딱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거지 매출 이익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택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원택이 나쁘다기보다는 원택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클래시스를 빼고 제일 매력적인 거는 비올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이 신제품을 계속 꾸준히 잘 내고 있거든요. 실퍼맥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셀리뉴라고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까지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 수출하고 그 피부가 이제 탱탱해지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제품을 냈거든요. 이제 막 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써마지랑 비교했을 때 시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00샷, 600샷, 900샷, 뭐 1200샷 있는데 600샷 기준으로 15분이면은 가장 빨리 시술을 받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으로 이 소모품을 구독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모품에 대한 매출을 안정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 고주파 기기만 하다가 클래시스처럼 하이프라고 하는 그 집속 초음파 최초로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도 올해 드디어 식약 허가를 받았어요. 듀오타이트라는 건데 이 듀오타이트랑 아까 말씀드린 셀레뉴 두 개 모두 북미,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모두 해외 진출을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잘하는 게 생산 자동화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갖췄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파마 리서치나 원택이나 제이시스 메디칼보다는 비올이 53% 이익률이거든요. 상당히 이익률이 좋고 그리고 실퍼맥스 관련돼서 브라질 쪽에 이제 스타트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클래시스 슈링크 유니버스는 이미 브라질에 너무 많이 팔렸고 후속 주자가 아마 이 실퍼맥스가 비올의 브라질 쪽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무상 소모품 소진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비올하고 원택이 무상 소모품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비올 봤더니 숫자가 좋습니다. 올해는 요거 44%, 내년에 매출이 40%,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47%, 내년에 41%. 근데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14배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택이나 파마 리서치보다는 비올이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싸지만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측면은 또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보면 비올이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택은 아까 1분기 실적 안 좋았던 게 연속성이 이어질지 2분기까지 체크해보고 사실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파마 리서치보다는 원택 비올 쪽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이슈가 없고 비올이 그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 이겼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주파 관련된 전문 기술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글로벌 시장 초입 국면에 있고 글로벌 기술 갖고 있는 거고 소모품이 무상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싸졌고 근데 매출과 이익은 40%씩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클래시스하고 거의 동급으로 50% 넘게 마진 나오고 있어서 미용 의료기기가 조금만 흐름 타면 비올 같은 회사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올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금을 일단 저는 계속 주가가 지수가 한번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조정은 올 것 같고 만약 7월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 그때 또 한번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30% 가져갈 것 같고요. 현금 30% 뺀 나머지 70%는 2차전지 15% 아무래도 장비보다는 여전히 소재가 매력적이어서 2차전지 소재 15% 가져갈 것 같고 반도체도 소재 쪽에 15% 그러면 40%가 남죠. 그렇죠? 그 40% 중에 저는 미용하고 화장품 이쪽 그러니까 미용 화장품 이쪽에서 20% 그리고 나머지 20%는 최근 엄청 부진하긴 한데 전 로봇의 성장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20% 이렇게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 쉬우면 다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과정을 재밌어 하시고 자꾸 주가 떨어지면 남 탓하고 핑계거리 찾으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돈을 못 벌고요. 다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얘기 중에 내가 평생에 3번 정도밖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면 뭘 투자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제발 수익 실현도 좀 하시고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기초 공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기초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